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다음 네. 뉴스로 바로 넘어가면 화면 네.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철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중국발 유럽행 열차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사실 말입니까? 11월 말 기사긴 한데 지난주에 운하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요 얘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 사이를 잘 오가던 철도가 있는데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던 철도였나 봐요. 우크라이나도 지나가고 러시아도 지나가고 아, 주로 중국에서 러시아 러시아를 거쳐서 지나가죠. 우크라이나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데 네, 아. 중간에 그럼 그 열차는 끊겼겠네요. 전쟁통에. 네. 그래서 여기서 끊겼다기보다는 네, 아무튼 계속 한번 보세요. 네. 네, 그 지금 기사에서 간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알고 싶어서. 이 기사에서 나오는 철도 이름이 차이나 유럽 레일웨이 익스프레스예요. 예. 중국 유럽 화물철도라고 하는데 그 중국의 1대1로 사업 중에 하나로 좀 개발된 어떤 신실크로드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연보라는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한 112개 중국 도시 연결하고 있고요. 예. 주황색이 좀 위로 가죠? 북쪽 회랑인데 러시아 통해서. 네, 러시아 통해서 모스크바해서 이쪽 아, 네, 네. 이렇게 쭉 가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렇게 보라색이 중부회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뭐 100개 이상 도시 통과하고 러시아 거쳐서 유럽 가거나 터키 거쳐서 유럽 가거나. 네, 유럽으로 가면 한 25개국 뭐 200개 넘는 도시를 다 갑니다. 네. 예. 쭉 가요. 근데 여기에서 메인은요. 우크라이나 또는 벨라루스로 이어지는 여기 이 주황색이 메인이에요. 근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빠르냐면 여기서 주황색으로 가면 중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모스크바 지나서 벨라루스 여기 거쳐서 발트해 근처로 가든지 예. 아니면 벨라루스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 들어서 독일 서유럽 이렇게 가든지 예. 네, 요렇게 가면 지금 보통은 뭐 독일 함부르크 뭐 민헨 뭐 이렇게 가면 한 20일 채 안 걸립니다. 20일 정도 걸린다. 네. 예. 근데 이게 2011년에 개통을 했는데 첫 해에는 이게 20회도 운행을 못 했거든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2,000회 운행을 하게 됐어요. 10년 새 700배 늘은 거예요. 화물 품목도 초반에는 뭐 벽돌 기계, 석유 기계, 이런 장비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수송하고 특히 좀 고부가 가치, 뭐 노트북, 전기차 이런 것들 예. 많이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냐면 철도로 가면 일단 항공 운송 가격의 5분의 1 가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상 운송보다는 75%가 싸요. 그리고 사실 철도로 가는 경우에는 탄소 배출 같은 규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쓰촨 지역 같은 데서 완성차들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네. 이거 실어서 가지고 유럽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철도 루트가 제가 화면 띄워놓은 요 철도 루트가 중국이 이 해안 지방에 있는 이런 전기전자 제조업체들 아니면 네. 뭐 제조시설 같은 거를 좀 내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해요. 이렇게 철도를 많이 만든 게.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해안 지역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예. 근데 내륙은 개발이 좀 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겠네. 지역 균형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인건비 경쟁력 다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조금 전략적인 제품이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어떤 전쟁에서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어서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해수면도 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공들여서 안정화 시켜가지고 700배 키워놓은 이 철도 루트가 네. 전쟁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6월에 뭐 유럽 연합이 제재하고 뭐 하면서 유럽의 많은 무역업자들이 러시아를 지나가는 이 루트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주황색이. 네, 이 루트로 가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칠까봐 혹은 보험을 안 받아줄까봐 아니면 납품이 어려워질까봐 혹은 가는 길에 제품을 몰수당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냥 안 지나갈게요. 아, 거기 말고 그냥 다른 데로 돌아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직후에 예약이 막 후두두둑 취소되고 아하. 그러면서 바다로 돌아가거나 대체 육로 루트를 고민하는 방법들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전쟁이 준 첫 번째 영향이에요. 새로운 노선 개발을 촉진하는 거. 아하.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홍콩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에 실린 사례를 보면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밀라노에서 홍콩까지 100대의 럭셔리카를 보내고 싶대요, 기차로. 예.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류회사 직원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이탈리아 사람이 러시아는 지나가지 말아달라. 기분 나쁘다. 러시아는 지나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 좀 조심스럽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바닷길로 가면 그래도 너무 느려 터졌으니까 그래도 육로, 철도로 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로 한번 찾아봐 달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카스피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카스피해 여기. 네. 여기 한번 지나가는 건 어때요? 아. 그래서 이 물류회사 직원이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밑으로 네. 내려와서 그래서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운송 항로를 알아봐 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체코에서 뭐 헝가리, 불가리아에서 흑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불가리아에서 진짜 튀르키예 불편하겠다. 거쳐서 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지나서 카스피해 건너서 카자흐스탄까지 오면 이제 중국을 거쳐서 홍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경로는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정규 루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시 루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경제적으로 너무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면 러시아 여기 주황색으로 지나서 가면 12일이면 가는 거를 이렇게 가면 한 최소 38일 정도가 드니까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되죠. 그리고 여기 선박도 이용해야 되죠. 예. 세관도 더 많이 거치죠.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도 한동안은 이 경로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요? 러시아의 제재가 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야 여기 그래도 투자를 해서 좀 개발을 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막상 그래도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하는 통계 뉴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중국 유럽 철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물 운행이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뭐 오고 가고해서 뭐 7% 19% 증가했다는 신화통신 기사예요. 그러니까 20피트짜리 뭐 컨테이너 175만 개 TEU 운송했다 뭐 그런 건데 이 표는 아까 SCMP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자, 이 표를 볼까요? 이건 사실 올해 8월까지만입니다. 올해 예. 8월까지인데 126만 2천 개 화물을 운송했다. 그러니까 작년은 160만 개 TEU니까 많이 줄었네요. 12월까지 집계되면 사실 물동량은 늘 수도 있어요. 예. 네, 아까 175만 5 TEU라고 했었거든요. 예. 중국이. 그러니까 좀 늘 수 있어요. 여기는 총량은. 빨간색이 지금 전체 총량이고 맞습니다. 진한색 밑에 게 회색이 그 중국과 유럽. 볼륨. 네. 그런데 이 유럽까지 오가는 물동량은 전체 철도로 운송된 12%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예. 2021년은 그래도 뭐 한 40% 정도 됐는데 네. 그 통계를 또 보면 요거 보시면 유럽에 도착하는 국가들도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같이 이렇게 5개 국가로 확 줄었대요. 물동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뭐 60%, 47%, 80% 많이 줄었죠. 유럽에서 중국으로 오는 것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네. 저런 유럽으로 가는 철도 노선들이 발달되면 굳이 해안가만 발전 안 해도 되고 중국 내륙에 있는 뭐 이런저런 생산 도시들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네. 쉽지 않게 됐다. 전쟁 때문에 전쟁 쉽지 않게 때문에 되고. 엉뚱하게 중국의 내륙 도시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아까 총량은 늘었잖아요.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총량은 이게 8월까지니까 12월까지 네. 하면 늘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색은 유럽과 중국 사이에 오간 물동량이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어디로 거야? 갔어요? 러시아로 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러시아가 사방이 막히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중국산 제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철도가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인데 중국 러시아 특급 열차로 별명이 바뀌었어요. 아하.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는 유럽은 않잖아요. 배로 나가는 게 보내고 러시아는 있으니까. 철도. 그럼 되네.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공백을 채우고 있는 거기는 한데 야.
근데 이제 러시아는 뭐 괜찮네요. 어? 다들 러시아 쪽으로 이제 무역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중국이 중국 그냥 인도만 요즘 땡큐지 뭐 그냥. 그냥 우리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근데 걱정이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 제재 때문에 예. 유럽, 러시아가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시장으로 따졌을 때는 유럽이 물건이 더 괜찮은 것 같고 유럽에서 사오고 싶은데 못 사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렸다. 그럼 러시아가 뭐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고개를 돌려서 러시아 시장으로 손을 뻗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뭐 기사를 살펴보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 다양하게 변하죠. 그 주위 나라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럼요. 우리도 팔아먹고 뭐 우리도 하고 월남전 때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많이 팔아먹고 뭐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소비가 많은 전쟁이라는 게 소비가 많은 액션이라서 참 이 프로는 근데 정무 감각 없어. 똑같이 이런 거 할 때. 일본이 봐요. 그 일본이 일본 얼마나 놈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 전쟁 그 6.25 때 많이 팔아먹었잖아요.라고 하면 그 다들 속 시원하신 걸 그걸 월남전 때 우리 코리아가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분위기 싸해지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시면 나 머릿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보면 참 정무 감각 없어. 딱 일본 얘기 딱 생각나는 거 어떻게 거기서 그걸 베트남전을 얘기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입니다, 병이야. 노래방에서 간주 점프 누르시는 거 보면 다 알죠. 아, 어쩜 그렇게 미움받을지만 골라서 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당분간은 전쟁이 끝나지 네. 않는 이상은 이 모습이 좀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 같고 지금 또 운하 같은 거 그런 거 해상 물류 문제가 생기니까 철도로 네. 또 오히려 많이 옮기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